일본이 결국 한국의 완패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 비해 너무 재미없다.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OTT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는 데에 반해 일본 콘텐츠는 완패를 당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 콘텐츠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한국 드라마를 향한 일본인들의 인기가 최정점을 찍고 있는데요. 일본 넷플릭스 톱 10 중 무려 9개가 한국 드라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신 작품뿐 아니라 수년 전 종영한 드라마에도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전 세계를 강타한 K 콘텐츠 바람에 일부 일본 언론이 혹평을 쏟아내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콘텐츠 업계에서는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일본 사례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순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일본 TV 부문 순위 톱 10에서 4위를 차지한 금붕어 아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죠. 전 세계 비영어 시리즈 1위를 차지한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1위를 차지했고 기상청 사람들 39 등 국내 최신 드라마가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향한 일본 시청자들의 사랑은 장르와 시기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내 시청자들에게 소위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3이 처음으로 10위에 안착했습니다. 또한 좀비물인 지금 우리 학교는 6위에 올랐고 2020년에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는 각각 무려 36주, 34주째 10위권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앞서 넷플릭스발 K 콘텐츠 열풍에 일부 일본 언론들은 깎아내리기며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이 전 세계에서 흥행하자 일각에선 깊이가 없다, 배틀로얄을 베꼈다며 혹평을 이어갔습니다. 한 매체는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전통놀이는 일본이 전파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하였죠. 그러나 일본 내 K-드라마 열풍이 몇 개월째 이어지며 한국 콘텐츠에 완패했다는 자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창작업계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K 콘텐츠의 시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죠. 한때 일본 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조차 외면받는 처지인데요. 소위 4차 한류붐이라 불리는 K 콘텐츠 열풍에 국내 OTT들은 일본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국내 OTT 중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왓챠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BL물 등 차별점을 내세워 서비스 확대 중이죠. 박태훈 왓챠 대표는 앞서 일본은 한국과는 이용자 특성도 매우 다르나 왓챠 재팬의 구독 잔존율은 한국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왓챠는 현재 일본 서비스를 발판 삼아 내년까지 글로벌 이용자 1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티빙 역시 글로벌 진출의 첫 무대로 일본 시장을 노리고 있죠. 올해 대만과 함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미국 진출도 구상 중인데요. 해당 국가에 직접 플랫폼을 출시해 자사 오리지널 콘텐츠와 현지 콘텐츠를 수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한국과 몰래 손잡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아이폰, 아이패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온 사실이 밝혀졌죠. 애플이 한국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과 함께 한 한국 스타트업은 시각장애인용 기기를 개발해온 소셜벤처 다시라는 기업인데요. 두 회사는 촉각 디스플레이 다패드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촉각 디스플레이는 점자만 표현할 수 있었던 기존 기기와 다르게 사진이나 그래프까지 표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 두 회사의 협업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 아이패드 화면을 다패드에서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사용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 15.2 버전에서부터 보이스오버 기능을 통해 다패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이스오버는 사용자가 화면 속 글자나 그림을 클릭하면 그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이런 기능이 담긴 15.2 버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두 회사는 촉각 앱 개발 가이드라인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죠. 앱 개발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앱을 개발하면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앱을 내놓고 싶어도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통일된 기준이 생긴 만큼 시각장애인이 즐길 만한 콘텐츠의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애플은 점자가 아닌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음의 높낮이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오디오 그래프 기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성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그래픽의 형태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다시 이번 애플과 협업한 제품은 2400개의 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그래픽 모양을 만들어내는 패드를 개발하였는데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1초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패드 크기는 점자 단말기보다 작았고 이는 부품부터 닷에서 직접 설계하고 만든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죠. 닷 관계자는 닷 패드를 본 애플 관계자가 애플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게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한국의 스타트업과 처음으로 손을 잡는 프로젝트가 탄생한 것인데요. 닷 패드만 있으면 아이폰, 아이패드와 바로 연동해 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급 계약이 밀려있는 데다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일반 사용자가 닷 패드를 구입해 쓸 수 있는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애플과의 협업도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아이폰, 아이패드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닷 패드에 구현하는 정도라면 앞으로는 화면 전체를 패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닷 관계자는 다음 해 중으로 전체 화면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낼 것이라고 말하였죠. 애플 본사를 우기며 협업을 주도해온 김주윤, 성기광 닷 대표는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이미지 설명을 듣고 상상해야 했다.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만져볼 수 있으면 더 많은 디지털 정보를 직관적으로 얻고 창작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교육부는 2022년부터 4년간 미국 내 모든 시각장애인 학교에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의 닷을 독점 공급자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교과서는 물론 전자칠판에 판서한 도형표 그래프도 곧바로 닷 패드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닷은 향후 4년간 최소 300억 원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